안녕하십니까. 디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3 신소재의 개발과 활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물질의 정기적 자기적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는 예를 말할 수 있다. 물질의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켜 개발한 다양한 신소재를 알고 장단점을 평가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먼저 1. 물질의 다양한 성질과 신소재에서 정기적 성질이 나옵니다. 정기적 성질은 전기가 통하거나 통하지 않는 성질이 되겠죠. 그래서 전기 저항이 작아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 전기 잘 통한다 이 말이죠. 이런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도체라고 하죠. 도체. 예, 철, 구리, 알루미늄 이런 거 전기 잘 통하잖아요. 도체. 반대로 전기 저항이 매우 커서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물질. 예전에 이걸 이제 부도체라고 됐는데 절연체라고 합니다. 부도체라고 해도 됩니다만 절연체라는 말 쓰겠습니다. 네, 고무나 유리, 플라스틱 이런 것들은 전기가 잘 안 통하잖아요. 왜? 전기 저항이 커서. 그 다음에 온도나 압력 등 조건에 따라 전기 저항이 변하여 도체처럼 활용할 수 있는 물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따라서 저항이 바뀌는 거예요. 저항이 작아지면 도체처럼, 저항이 커지면 절연체처럼, 부도체처럼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규소나 저마늄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반도체라고 합니다. 반도체. 그럼 자기적 성질. 물질에 따라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질, 그다음에 자석이 될 수 없는 물질로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적 성질이 그런 거죠. 그래서 철, 니켈, 코발트 이런 것들은 자석이 이제 될 수 있고, 종이나 알루미늄 자석이 되기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자석이 되면 이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CF 한 제품 안에 정기적 성질과 자기적 성질을 모두 가지는 예도 있어요. 전동기나 발전기 같은 거죠. 그래서 전동기나 발전기는 구조가 똑같아요. 그죠? 하나는 이제 모터, 하나는 이제 전기를 만드는 거죠. 거기 이제 코일이 감겨져 있고, 주변에 이제 자석이 있죠. 그러면 자기장이 형성된 공간에서 코일이 운동하거나 또는 거기에 전류가 흐르면 이제 모터가 돌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기존 소재의 화합물 조성이나 결합 구조를 변화시켜 새로운 성질을 띠게 만든 물질. 기존 소재를 변화시켜서 신소재죠. 신소재의 개념입니다. 정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고체와 액체 중간 상태를 띠는 물질. 액정이라고 합니다. 액정. 액체 결정이다 이런 뜻이죠. 액정의 특징은 가늘고 긴 분자가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어. 이게 액체 결정이죠. 고체 결정의 성질을 가지면서도 액체처럼 흐르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액체 결정이다 이렇게 부르죠. 액정이다. 고체의 규칙적인 성질과 액체의 유동적인 성질을 함께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액정에다가 전압을 가하면 이 액체 결정, 이 분자 배열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나온 빛을 투과시키거나 투과시키지 않도록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영상 표시 장치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많이 알고 싶지 LCD라고 합니다. LCD가 Liquid Crystal Display. 그래서 액체 크리스탈 결정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죠. 줄여서 LCD. 여러분들 전자계산기 화면 이런 것들 옛날 그 모니터 같은 거, 흑백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LCD가 이게 액체 결정을 이용한 거예요. 전류를 흘려주면 빛이 이제 투과가 안 돼서 어둡게 보이고, 전류를 안 흘려주면 이제 빛이 투과가 돼가지고 이제 밝게 보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CF 비교해 보면 OLED가 있습니다. OLED 이거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인데 오가닉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 빛을 내보내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인데 이건 액정이 아니고 전류가 흐르면 자체적으로 스스로 빛을 내요. LCD는 액정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아요. 스스로 빛을 내지 않고 빛을 이렇게 백라이트가 있는 거죠. 이제 그걸 백라이트를 갖다가 빛을 투과시키고 안 투과시키고 하는 조절하는 것이 액정이고, 근데 LED는 지 스스로 빛을 내는 거죠. 자체적으로 빛을 낸다. 그게 LED다. 그 중에서도 유기 발광 다이오드는 OLED라고 하죠. 그 다음 순수한 반도체인 규소는 규소는 몇 쪽입니까? 14쪽이죠. 14쪽은 원자가 전자,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4개예요. 4개. 탄소도 14쪽이에요. 탄소도 14쪽입니다.
탄소도 원자가 전자가 4개입니다. 네. 공유결합을 하고 있어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 그런데 이 규소에다가 불순물을 첨가하면 전류가 잘 흘러요.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른다는 말은 전기성이 좋아지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반도체 소자라고 합니다. 네, 반도체 소자. 이 반도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불순물을 첨가해주면 전류가 잘 흐르게 되는데 불순물 어떤 걸 넣어주냐? 원자과 전자가 3개인 거. 원자과 전자가 3개인 게 13족입니다. 13족.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5개인 거. 5개인 게 이제 15족이 되겠죠. 이게 원자과 전자가 3개인 13족 같은 경우에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듐, 그 다음에 15족인 같은 경우는 인, 질소, 비소, 뭐 안티몬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원자과 전자가 3개인 붕소를 이제 첨가해 주는 거예요. 불순물을. 여기 밑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이 규소죠. 규소 다 규소예요. 규소. 그런데 여기 뭐가 있어요? 붕소가 있죠. 붕소는 원자과 전자가 3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자과 전자가 3개니까 공유결합을 할 때 얘하고 공유를 할 때는 그죠? 한 쌍이 2개가 들어갈 수 있죠. 얘도 2개가 들어가죠. 얘도 2개가 들어가요. 그런데 얘가 붕소가 아니라 규소라고 하면 여기도 전자가 하나 더 있겠죠. 그렇죠? 전자가 있어서 이렇게 한 쌍이 되는데 13족이다 보니까 전자가 하나 부족한 거예요. 8개가 안 채워지잖아. 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잖아. 그리고 요 빈 공간이 생겨요. 이게 양공이라고 합니다. 양공은 전자 부족으로 생기는 구멍을 양공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요 양공이 비기 때문에 비어 있는 자리가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전자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겠죠. 쉽게. 그래서 전자가 쉽게 이동한다. 전자가 잘 이동한다. 그러면 전류가 잘 흐르는 거죠.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런 반도체를 P형 반도체라고 해요. P형. 반대로 원자과 전자가 5개 있는 애를 넣어줘요. 인이죠. 이게 15족이잖아요. 15족은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5개가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가 남지, 전자가. 하나가 남는 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죠. 네. 남는 전자가 생겨서 전하가 이동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여기는 전자가 하나 남아서 원자과 전자가 5개인 15족을 첨가했을 때는 불순물로 전자 하나 남아서 전자가 어떻게 이동하기 좋아지는 거죠. 역시 전자가 잘 이동하니까 전류가 잘 흐르게 되죠. 그래서 15족 불순물을 첨가해서 전류가 잘 흐르게 만들어서 전기 전도성이 증가하게 만드는 요거를 N형 반도체라고 해요. 그래서 13족인 전자가 하나, 원자과 전자가 3개인 부족한 걸 넣어줘서 전류가 잘 흐르는 반도체를 P형 반도체. 그 다음에 15족 전자가 하나 더 많아져서 전류가 잘 흐르는 것을 N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자,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뭔지 이제 정리됐죠. 자, 그래서 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붙여요. 네. 붙여서 만든 소자가 있어요. 반도체 소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다이오드. 요거를 다이오드라고 해요. 네. 근데 요 다이오드가 어떤 기능을 하면 정류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정류가 뭐냐면 교류를 직류로 바꿔줘요. 그래서 우리 발전소에서 전기 만든 다음에 집으로 들어오잖아요. 집으로 들어오는 전기가 다 교류 전류입니다. 교류. 네.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바뀌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바뀌는데 집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전기장치 이제 뭐 컴퓨터 뭐 이런 게 뭐 연결하잖아요. 뭐 집에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냉장고 뭐 이런 것들 연결하면 가전제품을 연결하면 그 직류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러면 이제 요렇게 바꾸는 거를 정류 장치라고 해요. 이 정류 장치에 이용하는 것이 다이오드다. 이 다이오드는 어떻게 만든다?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붙여서 만든다. 그 다음에
PMP와 MPN형이라고 있고 약한 신호를 큰 신호로 증폭하는 거죠. 약한 큰 신호로 신호가 1과 0으로 구성된 디지털 회로의 제작에 이용되는데 대부분의 전자기기 이게 뭐냐면 트랜지스터라고 합니다. 트랜지스터 들어봤죠? 트랜지스터. 요거는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붙인 건데 얘 트랜지스터는 PNP 그러니까 P형 반도체 두 개, N형 반도체 하나를 이렇게 붙여서 만듭니다. NPN은 N형 반도체 두 개에다 그 사이에다가 P형 반도체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요거를 뭐라고 한다? 트랜지스터라고 한다. 증폭하는 기능이요. 디지털 회로에 쓴다는 거죠. 대부분의 이제 전자기기에 다 이용됩니다. 라디오, 뭐 컴퓨터, 노트북 뭐 다 트랜지스터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LED는 우리말로 하면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니까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발광 다이오드. 빛을 낸다. 필발자의 빛광자잖아요. 빛을 내는 다이오드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원소와 5개인 원소를 결합하여 만든 반도체 물질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붙인 게 이제 다이오드라고 했잖아요.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내는 성질이 있어요. 왜 발광 다이오드죠? 발광 다이오드 중에도 뭐 빨간색 내는 거, 파란색 내는 거, 뭐 이렇게 초록색 내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걸 합쳐갖고 또 이제 색깔이 이제 없는 투명한 우리 교실 천장에도 이제 LED 조명이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발광 다이오드가 돼 있고, 그다음에 아까 봤죠? OLED, 유기 발광 다이오드, 자체로 이제 빛을 내므로 별도 광원이 필요한 LCD는 별도 광원이 필요해요. 백라이트 있어야 됩니다. 얇고 가볍게 만든. 그러니까 이게 자체로 빛을 내니까. 그래서 얇은 디스플레이,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이런 걸 개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저기 핸드폰에도 이제 OLED잖아요. 예, 그런 데 쓴다는 거죠. 뭐 압력 감지기도 쓰고요. 레이저 광원, 중앙선 전지, 태양전지 이런 데 쓴다. 그다음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특정 온도, 이걸 임계온도라고 합니다. 임계온도는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온도,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온도, 이거를 임계온도라고 해요. 임계온도.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물질, 이러한 현상을 초전도 현상이란다. 그럼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없어지는 거야. 그럼 전기가 무지하게 잘 통하겠다, 그죠? 0이 되는 물질을 초전도체라고 합니다. 특징은 전기 저항이 없어요. 특정 온도 이하에서는. 그래서 전기 저항이 없으니까 전류가 흐를 때 열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전력 손실이 굉장히 줄어든다. 송전선에 써먹으면 좋겠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또 효과가 있냐면 이 초전도체는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어요. 밑에 그림이 있는데 그래서 자석 위에 떠 있을 수 있어요. 이 자석이잖아요. 자석 주변에는 자기장이 형성되잖아요. 이 자기장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초전도체는 자기장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밀어내죠. 이쪽 방향으로 밀어내죠. 그래서 이 밀어내기 때문에 이 자석 위에 초전도체가 뜬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초전도체는 온도를 낮춰야 되겠죠. 온도를 낮췄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온도가 높을 때는 이런 현상이 아니라 임계 온도, 특정한 온도 이하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게 마이스너 효과라고 한다. 그래프가 나와 있죠. X축은 온도고 Y축은 전기저항인데 온도를 쭉 이렇게 낮춰줘요. 그럼 온도를 쭉 낮춰주면 어떤 임계 온도에서 보세요. 전기저항이 툭 떨어지죠. 그 이하에서는 전기저항이 없어. 그렇죠? 그 다음 이용 예해 보겠습니다. 초전도체를 도선으로 사용하면 전기저항이 없어서 많은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으므로 매우 강한 전자석을 만들 수 있다. 전자석은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되는 게 전자석이잖아요. 쇠에다가 도선을 감고 전류를 흘려주면 그 쇠가 전자석이 되는 거죠. 전류가 흐를 때만. 또는 자기 공명 영상체 MRI 촬영하는 거 여기에도 초전도체가 이용되고요. 인공 핵융합 장치 K스타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핵융합은 별에서 일어나요. 태양에서 별에서 일어나는데 그거를 이제 이 실험 장치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이때도 굉장히 강한 전류를 흘려줘서 핵융합이 잘 일어나도록 수소와 뭐 이런 것들이 수소끼리 핵융합 잘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인공 핵융합 장치 여기도 쓰고요. 자기부상 열차 방금 전에 본 마이스너 효과처럼 자기부상 열차에도 활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철원자의 이게 무슨 자석이냐면 철원자의 뭐와 붕소를 첨가하여 철원자의 자기장의 방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만든 강한 자석. 들어봤죠? 네오디듐. 여기도 같은 거다, 그죠? 네오디듐. 굉장히 강한 자석. 은색. 이렇게 보이죠? 은색으로 된 코팅된 자석인데 여기다 네오디듐하고 이제 철원자 사이에 그걸 네오디듐하고 붕소를 첨가해서 만들었어요. 하드 디스크에도 쓰이고요. 고출력성 스피커, 강력한 모터 등에도 이 네오디듐 자석이 쓰입니다. 그다음 여러 가지 신소재 보겠습니다. 탄소 원자들이 육각형 벌집 모양으로 이루는 2차원 평면 구조. 여기 요 그림 같은요. 이게 육각형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육각형. 여기 탄소들입니다. 탄소들. 얇은 2차원 평면 구조. 얇고 투명하며 열과 전기를 잘 전도하고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래핀입니다. 그래핀. 휠 수 있는 영상 장치의 투명한 전극 소재로도 쓰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휠 수 있는 영상 장치 아까 봤었죠? 예, 여기 OLED 이런 것들에 이제 전극으로도 쓰고 전자종이 고효율 태양전지, 의복형 컴퓨터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차세대 신소재죠. 그다음에 그래핀이 나선형으로 말려 있는 거죠. 이게 이제 2차원 그래핀인데 이거 보세요. 둥글게 말렸죠. 예, 둥글게 3차원적 구조로 튜브처럼요. 튜브처럼. 예, 요걸 뭐라고 하냐면 탄소 나노 튜브라고 합니다. 튜브. 탄소 나노 튜브. 특징은 탄소 원자들 사이에 강한 공유 결합. 그래서 인장 강도란 말이에요. 인장 강도는 뭐냐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으로 끊어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정도. 이게 잡아당겨도 잘 안 끊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 탄성률이 어떤 물질보다도 단단하고 인장량도 단단하고 탄성률도 강하고 구리보다 열을 잘 전달하여 전기가 잘 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탄소 튜브. 그래서 첨단 현미경 탐침, 나노 핀셋, 강도를 높인 복합 재료 등에 이렇게 탄소 나노 튜브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 요거는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해요. 생체 모방 기술. 생명체의 구조나 행동, 특성 같은 걸 모방해서 만드는 기술인데, 이걸 생체 모방 기술인데, 상어 비늘을 이용한 전신 수영복.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면은 물의 저항을 줄여서 훨씬 수영하기 좋은 거죠. 수영 선수들에 입으면 굉장히 기록을 단축시키는 데 도움이 되게 되죠. 파리의 빠른 비행. 이 파리가 움직임이 굉장히 날렵하잖아요. 이게 날개짓과 그에 따른 공기 움직임 때문에 이를 모방한 소형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요. 홍합의 족사, 이를 이용한 접착제, 공작의 화려한 깃털. 그래서 이걸 이제 비눗방울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광원이 필요 없는 디스플레이 이런 걸 만들려고 하고요. 개코도마뱀 발바닥을 이용한 테이프. 그것에 이제 그 사진이 나오는데 강한 접착력을 보여주죠. 그래서 아주 이렇게 건물 벽을 올라가기 좋은 그런 것들 로봇에 활용하고 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신소재 개발과 활용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